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수능 모의고사 영어 독해 스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계획서가 보이시죠? 1강부터 16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유형부터 가장 쉬운 난이도부터 중간 난이도, 고난이도 이렇게 난이도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강당 20분 남짓이 소요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고사 영어 준비하시면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좀 힘들어하죠. 좀 막막하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 보는 지문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건데, 그리고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와도 다음번 시험에는 또 그 점수가 또 안 나올까봐 또 등급이 떨어질까봐 많이 걱정이 되는 시험 유형이죠.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은 처음 보는 지문이어서 그래요.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단어를 너무 많이 모르거나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계속 바뀌고 또 새로운 지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막막한 부분이죠. 그게 이제 어려운 거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극복하실 수 있게 도움이 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성적을 이제 고득점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문제를 왜 틀리는지부터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문제를 왜 틀릴까? 자, 시험 문제를 틀리게 되면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에서 문제를 틀리게 되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실수해서 틀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똑바로 풀었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먼저는 첫 번째는 단어를 이제 몰라서 틀리는 거죠. 많이 몰라서.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틀릴 확률이 높아지죠. 뭐 찍어서 맞지 않는 한 단어를 좀 많이 모르거나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면 내용 파악이 안 돼서 틀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언어적 사고가 부족해서 틀리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내용 파악을 핵심을 이제 잘 파악을 못한 거죠. 캐치를 못한 거죠. 그 작가의 글 쓴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언어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그러면 반대로 메꾸면 그럼 점수가 이제 잘 나오고 고득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와 언사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단어는 어떻게 해서 단어는 그럼 어떻게 이 단어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본인 그 학생들 각자가 공부하는 단어장이 있어야 되겠죠. 뭐 서점에서 파는 단어장일 수도 있고 아마 집에 아마 단어장이 있을 거예요. 다 누구나. 아니 없으면 뭐 또 구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쉬운 단어장이면 안 되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그 페이지와 단어가 여러 개가 한 페이지에 단어가 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장,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자기가 아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장 당연히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너무 근데 단어장이 너무 또 어려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는 단어도 몇 개 있지만 모르는 단어가 훨씬 더 많다. 그런 수준의 단어장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매일 아니면 뭐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단어를 개수를 정하셔서 뭐 하루에 몇 개 아니면 일주일에 몇 개 이렇게 정하셔서 계속 꾸준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아니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뭐 저랑 이제 수업을 듣거나 저랑 제가 하는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 강의에서 수업을 듣거나 했을 때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추가적인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비슷한 말이라든가 반대말이라든가 아니면 수거라든가 이런 어휘들을 이 추가로도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수첩에다 따로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단어장을 또 만들라는 거죠. 추가적인 단어들을. 그래서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재테크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속 모으셔야 되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교재. 이제 수업을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어떤 교재가 있겠죠. 또 제가 교재를 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듣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휘 추론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 그럼 그에 해당하는 이제 유형을 또 어휘에 관련된 문제만 있는 유형을 쭉 풀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뭐 주제나 제목을 수업을 들었으면 주제나 제목에 해당하는 그냥 문제를 쭉 풀어 보셔야죠.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다 할 거예요. 이 교재를. 그래서 5년치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각 유형별로. 그러니까 모든 유형,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유형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서별이다, 문장 삽입이다 이런 모든 유형들을 5년치를 제가 제공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듣고 그런 요령을 이제 잘 캐치를 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유형만 5년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나 교재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교재를 이제 연습용 문제 풀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르는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으셔서 따로 또 수첩에다가 이렇게 따로 적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메인으로 보는 단어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단어를 따로 또 적으셔가지고 자기만의 또 단어장. 그래서 메인으로 보는 단어장, 또 자기만의 단어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단어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단어라든가 또 연습용 문제, 교재를 풀면서 또 나오는 그런 모르는 단어들 그런 것들도 다 수첩에다 적으셔서 이렇게 해서 단어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고 나서 이게 저한테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성적이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타를 이제 배우고 싶어서 실용음악 학원에 갔어요. 근데 기타 선생님이 기타를 너무 잘 쳐요. 그래서 요령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연습을 해서 다음 주까지 연습을 해서 가야 또 다음 단계 또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배우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수업을 듣고 이런 추가적인 어떤 교재 이런 추가적인 교재를 통해서 연습용 교재로 본인이 이렇게 그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마치 기타 레슨을 받고 기타 연습을 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무대에 쓸 수가 없죠. 실력이 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고 그걸 반드시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어적 사고는 어떻게 향상시킬 수가 있느냐? 우리가 독서가 왜 중요하죠? 독서는 이제 중요하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독서의 중요성. 그래서 이 독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독서를 하면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이 머리를 자꾸 쓰면 머리에 근육이 붙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고력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독서를 해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근육이 사고력이 확장된다는 거죠. 근육이 생기니까.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책을 읽으라고 뭐 수필집 뭐 소설책을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교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죠. 왜냐면 그 문제가 독해 지문이잖아요. 그 독해 지문이 바로 글이기 때문에 그게 독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면 그만큼 그 글을 많이 읽어본 거기 때문에 독서의
효과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단어에 관련된 부분이랑 언어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유형을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그런 요령을 이제 잘 캐치하셔서 그래서 연습용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 보시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예를 들면 만약에 빈칸 추론이다. 그럼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그렇게 많이 풀어 보셔야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이제 사고력이 많이 확장도 되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그만큼 많이 맞추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될 게, 문제를 푸실 때 꼭 사전을 모르는 단어를 사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은, 만약에 사전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 거의 뭐 문제의 답을 뭐 손도 못 댈 수도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 사전을 왜 보고 풀어주셔야 되냐면, 일단 단어를 너무 많이 모르면 문제를 아예 손도 못 대기 때문에 문제를 아예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보면서 풀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만약에 사전을 안 보고 풀었는데 틀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과연 내가 이거 단어를 알았으면 맞췄을까? 이것도 지금 불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사전을 보고 풀었는데 틀렸다? 그러면 언어적 사고가 부족해서 틀린 거죠. 그리고 딱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사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 그럼 언사가 부족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그만큼 더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순서 배열이다. 순서 배열을 푸는데 사전을 보고 했는데도 10문제 중에 막 반 이상 틀려. 막 많이 틀려요. 그러면은 그만큼 순서 배열에 해당하는 언어적 사고가 부족한 거니까 그만큼 순서 배열의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사전을 보고 있는데 맞췄다. 그러면은 그 유형에 만약에 10문제 풀었는데 10문제 한 문제 정도, 우리 보통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을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문제 풀었는데 한 문제 틀렸다, 아니면 다 맞았다. 그러면은 그 유형에 대한 언사는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어만 이제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끝이 없거든요. 수능 보기 전날까지도 외우셔야 돼요, 단어는. 그래서 단어는 어차피 끝이 없고, 하지만 언사는 끝이 있거든요. 그 끝이 뭐예요? 사전을 보고 있을 때 다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전을 꼭 이제 사전을 찾아가면서,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물론 테스트를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봐야 되잖아요. 시간도 재면서 풀고. 그렇게 했을 때는 물론 그때는 사전을 보지 말고 하셔야 되죠. 그럴 때는 사전 안 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사전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목표는 뭐다? 10문제 다 맞추거나 한 개 틀리는 거.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 유형에 언사는 잡혀 있다. 그럼 이제 단어만 이제 추가로 계속해서 이제 어차피 단어는 뭐 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언사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을 보고 있을 때 다 맞추거나 한 개 틀리는 정도. 네. 그리고 이 문제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18번부터 45번까지가 이제 1회분이잖아요. 이게 독해만 두고 봤을 때, 듣기는 지금 여기서 수업 이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독해만 이제 지금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번부터 45번까지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회분.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이제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던 각각 유형들, 이런 뭐 순서배열이나 삽입이나 빈칸 같은 이런 유형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 유형별은 한마디로 자기가 뭐 이제 많이 맞추는 거 쉬운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많이 틀리는 게 있을 거잖아요. 자기의 약점인 유형,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푸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왜, 이거 18번부터 45번까지 왜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자기가 이제 많이 맞추거나 쉬운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를 계속 안 풀면 많이 맞추던 문제도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풀어 보셔야 돼요.
하지만 유형별 약점 유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집중해서 푸셔야 되겠죠. 좀 더 비중은 여기 유형별의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되는 거고요. 자기 약점인 거에. 하지만 감각 유지 차원에서 많이 맞추던 문제도 계속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1회분 18번부터 45번까지 모든 유형이 나와 있는 문제도 풀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하셔야 돼요. 유형별 문제랑 1회분 문제를 다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1회분 요 유형은 사실은 뭐 엄청 교재들이 많죠. 서점에도 많이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약점 유형, 이 유형별 모든 유형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유형들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서점에도 물론 팔긴 파는데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교재들이 있긴 있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특히 많이 틀리는 거 가장 또 고난이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많이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것도 이제 그만큼 이제 부족한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풀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유형 너무 많이 틀리는 유형 그런 것들은 이제 더 많이 풀어보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좀 자료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점 유형은 제가 이제 유형별 자료는 제가 제공할 거고요. 나머지 이 1회분에 해당하는 이런 그냥 모의고사 문제는 뭐 너무나 교재들이 많으니까 시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아마 집에 갖고 있는 교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두 가지를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연습을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랑 공부를 하시면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스킬을 이제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 보셔야죠.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고 그러면서 단어도 많이 익히시고 그래서 언사와 단어를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언사 문제 푸는 센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문제 푸는 감각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비슷한 말인데, 자, 이런 것도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등급에 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적을 이제 올리려면 이제 요 두 개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어장과 수첩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언사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종합 문제가 있을 거고 유형별 문제가 있을 텐데 두 가지를 다 하되 여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둬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을 꼭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그때 모르는 단어 또 수첩에다 적으시고 물론 테스트 볼 때는 사전 없이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스킬을 익히고 단어와 언사가 향상이 되고 그래서 감각이 올라가서 이제 등급이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이 성실함이 뒷받침이 돼야 이 과정을 다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이 목표 등급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꾸준함, 그 성실함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하려면 꾸준함과 성실함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나눠서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시라는 거. 한 번에 몰아서 왕창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고득점 나올 수 있게 제가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쉬운 난이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목적이랑 심경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쉬운 문제를 가장 빨리 빠른 시간에 이렇게 쉬운 난이도에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쉬운 난이도나 중간 난이도 이렇게 이런 쉬운 난이도나 중간 난이도에서 시간을 많이 시간을 많이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풀어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이 어려운 난이도에서 시간을 많이 투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